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너지공사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서부터 어제 채용 공고문이 나왔죠. 그래서 6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소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른 공기업보다는 아주 좀 그래도 좀 수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아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지원자의 해당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최근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요 얘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는 게 어떨까요?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 여러분들 지금 갓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대단한 전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이제 초보, 처음 발을 뛰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무엇입니까? 배움을 향한 열정이었죠.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6문제가 다 엇비슷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제가 기술을 좀 해줄 생각입니다. 따라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은 저는 배움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성장이 결국은 회사의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연결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 경험을 어떻게 엮어야 하냐? 저는 학부과정 중에 열심히 노력했고 또한 더불어서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 성적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4학년 이때는 좀 다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첫 번째는 졸업작품전, 또한 두 번째는 공기업,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공기업의 목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사 자격증, 아니면 일반 자격증, 아니면 토익 점수, 일자 서류 전형적인 스펙 갖추기를 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는 배움의 열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근데 이거는 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준 관계 속에서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서울에너지공사 필기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낯간지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른 또 경험 있으면 대입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은 무엇이고 해당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냈는지.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원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왜 뽑으려고 할까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1순위 부족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일 시키려고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가장 지원 직무에서 직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책임감 아닐까요?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성장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또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속가능 경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해당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는 책임감을 항상 이 책임감에 나름의 강점을 갖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아니면은 조부모님 님께 항상 들었던 얘기입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정말 사회인으로서 아름다운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음으로써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기서부터
항상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뭐 고등학교 때는 전교 학생회장, 대학교 때는 학회장을 넘어서 뭐뭐뭐뭐까지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연관성이 너무 깊어가지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위에서 기술한 직무 능력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어떻게 활용을. 자, 책임감을 얘기했죠. 책임감을 얘기했으니 지금 서울에너지공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전기가 2대인가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발전을 돌려서 안정적으로 어디에 공급합니까? 서울시에요. 네, 서울시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서울시가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에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에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못했을 때 서울시에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아닌가요?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죠. 이거는 너무 제너럴하기 때문에 서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좀 임팩트성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연결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자와 의견이 다른 조직원을 효과적으로 설득. 자, 또 조직 생활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책임감을 다해야 되겠죠?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직 생활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 학생회 활동, 둘, 동아리, 셋, 공모전, 넷, 봉사활동, 다섯, 프로젝트. 많죠?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팀원이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 팀원을 이끌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그 팀원을 위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팀원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우리 팀원에서 지금 어떤 입장이 있다라면 그거를 이해하는데 저는 주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학생회다라고 얘기한다라면 학생회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복지를 누리고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부원이 뭐뭐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때 간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득하여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상황을 얘기하고 또한 행동을 어떻게 했으며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승전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던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 또 책임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첫 번째도 책임감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럼 조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던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 자, 이건 사례, 경험 하나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공모전에서, 뭐뭐에서 이러한 사례 찾으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직생활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중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 자, 요거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 목표 달성,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젝트에서 팀원 한 명이 또한 그 당시 프로젝트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가 회장, 팀장 역할을 이행했는데 부원 2명이 4학년 졸업생이었습니다. 이 2명이 빠지는 관계 때문에 프로젝트 이행이 어려웠고 따라서 4학년 선배님들의 그 처지를 이해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저희 팀은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었고, 이는 결국은 A뿔이라는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주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일시키려고 뽑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냐? 첫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 왜? 주어진 일을 삼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요? 이거 지금 젊은 세대들의 아주 핑계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서는 인성검사다. 결국은 3차 면접 끝나고서도 채용형 인턴.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을 써보고 인성이 안 좋다. 탈락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책임감을 어떻게 이행해왔습니까? 이행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조직에 잘 융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첫째, 두 번째를 잘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자세가 필요합니까? 배움을 향한 노력. 배움에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조직에서 팀 프로젝트 이행할 수 있어요? 네? 일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조직원하고 얼마만큼 융화를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한 팀에 귀속됩니다. 결국은 팀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이행합니다. 혼자 단독적인 일 없습니다. 함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 주지하시면은 사실 공기업 면접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자소첨삭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 제 말에 공감한다, 동감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